가장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게 이제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에 이제 힘객과랑 마취과랑 이제 퍼프셔니스트 이제 이 세 조직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2019년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카디오 풀모널 바이패스 어덜트 서저리에서 이제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과 그 전에 이제 이제 클리니컬 퍼퓨전 사이언스에서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이 이제 클리니컬 퍼퓨전 사이언티스트에서 소사이어티에서 리커멘드를 발표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익스트라코프럴 테크놀로지 스탠다드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다 클래스 1 리커멘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A, B,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C로 나누게 되는데, 이 C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1은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 A, B는 이제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클래스 1은 이제 무조건 하는 거, 3는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19년에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이 EBCP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프레셔 모니터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 아트리알이라든가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1으로 이제 무조건 지속적인 감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블 디텍터, 이제 회로의 버블이 이제 공기가 가장 이제 이 수술에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이제 감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회로에 공기는 이제 리저버가 이렇게 있으면 리저버 라인에서 센트리퓨갈이든 뭐 롤러 펌프든 간에 이제 운영을 되겠고, 보통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리저버에 이제 공기가 감지되면 이 센트리퓨갈이라던가 이 롤러 펌프가 서브 이제 레귤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속도를 줄인다던가,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는 거를, 아니면 펌프가 완전히 스탑을 해서 이 환자한테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이제 서브 레귤레이션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버블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공기의 유입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되고, 이제 클래스 1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저버에서 이제 레벨 센서라던가 이런 CPV 전반적으로 레벨 센서, 이제 리저버의 레벨을 유지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보시면 리저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노란색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벨 센서를 부착하고 뭐 어퍼 레벨도 붙이고 로어 레벨도 붙이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트럭 머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센트리퓨갈의 어떤 그런 장치에 이제 서브 레귤레이션이 되면서 펌프의 이제 스피드를 이제 설정된 값으로 내린다던가 아니면 스탑을 시킨다던가 해서 이 리저버의 레벨이 유지가 어느 적정 이상 되지 않아서 이 회로 내로 이제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센서와 이 버블 디텍터는 이제 같이 이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사용을 해라. 그래서 권고 사항입니다. 하드셀, 보통 이제 저희 리저버가 이 하드쉘로 되어 있고, 뭐 소프트백도 있습니다. 뭐 소프트백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 리저버를 이제 소프트백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아트리알 라인 프레셔 모니터링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옥시네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이게 인과 이제 블러드 아웃이라고 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의 이제 어떤 옥시네이터의 그라디언트, 어, 뭐 리저버에서 와서 펌프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압력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압력의 측정은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어떤 프레셔 로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의 프레셔 로스, 그 다음에 캐놀라에서의 프레셔 로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이제 퍼퓨전 프레셔가 다 합쳐져서 여기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압력 차이를 이제 보는 거를 이제 클래스 1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두 군데서 봐라. 만약 한 군데만 본다고 하면 이 인과 아웃이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보통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원래는, 그래서 클래스는 이 프리 옥시네이터와 이제 포스트 옥시네이터의 이제 CPV 서킷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뭐 한 군데만 본다면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의 압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여기에서 측정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측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보다는 이 옥시네이터에 만약에 프레셔 로스가 70mm 머큐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50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50이 측정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220mm 머큐리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쟀는데 너무 높아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재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트리아 아울렛의 온도를 꼭 컨티뉴스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리커멘드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그 여러 군데서 재게 됩니다. 뭐 이제 마취과 쪽에서도 재게 되는데, 뭐 요즘 렉탈에 보통 재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파구스라든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측정을 보통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펌프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리저버에서 이제 블러드 인에 이제 리저버의 이쪽 부분에서 하나 재게 되고, 그 다음에 펌프가 나와서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측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포스트 옥시네이터에서 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세레브랄로 가는 혈액이 가장 가깝게 이제 그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항상 측정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이제 너무 떨어지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그 컨티뉴스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렛 템퍼처, 아트리알의 아울렛 이제 이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이제 이쪽도 같이 재서 만약에 다이섹션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일 때 10도 차이가 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드레인 리저버에 오고, 그 다음에 펌프가 오고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온도와 그 다음에 비너스의 이 인플로우에서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게 10도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그 히터쿨러의 온도와 뭐 여기의 온도가 10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아니고 히터쿨러는 그냥 장치일 뿐입니다. 온도를 내려주고 내려주는, 올려주고 내려주는 그 온도의 조절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이 온도를 얼마든 주던 간에 이쪽 아트리알 라인과 비너스 이쪽 인플로우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온도가 이제 10도씨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뭐 디파이퍼소믹 서클 어레스트를 했을 때 10도씨를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10도씨도 너무 이제 높다고 그래서 뭐 4도에서 이제 6도씨 사이로 이제 이 사이의 온도 간격을 유지를 하니까 이제 신경학적 그 문제들이 그 10도씨보다는 더 덜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티뉴스 이제 SbO2와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 그 다음에 이제 CPV 동안의 헤마토크릿 레벨과 이제 그 SbO2의 레벨을 정상으로 이제 컨티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전신을 순환을 하고 그 다음 비너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이제 옥시네이터에서는 이제 100%의 이제 SaO2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직에서 순환을 하면서 얼만큼의 이제 공급되는 산소를 이제 소비를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보통은 이제 80% 정도가 SbO2가 80%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20% 정도만 이제 조직에서 산소에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보다 높게 되면 100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30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70이 되고, 40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80%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20%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옥시네이터 나가는 이게 100%가 아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뭐 옥시네이터가 페일리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SbO2가 이게 감소되는 경우가 가장 이제 환자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이제 값입니다. 그래서 SbO2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SbO2를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 레벨을 이제 유지를 하라고 이제 이 컨티뉴스하게 이제 모니터 하라고 이렇게 리커멘드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SbO2의 경우에는 이게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너스 라인에서
뭐 간헐적으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그 VBGA를 해서 그 SpO2를 좀 측정을 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체온이 너무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크게 이제 괜찮지만, 만약에 체온을 이제 올리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SpO2도 이제 가끔 간헐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SpO2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조직에서의 진짜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 산소 소모량이 이제 증가를 한 만큼 이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메타볼리즘이라 하더라도 뭐 산소가 이제 뭐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퍼 메타볼리즘,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메타볼리즘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O2를 더 이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산소의 그 DO2의 이제 부족으로 인한 결국에는 이제 메타볼릭에 이제 엑시도시스가 발생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이제 올간에 이제 어떤 그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그 SpO2가 정상으로, 그러니까 정상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CPB 과정에서 꼭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도 마찬가지, 이제 항상 루틴으로 컨티뉴스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인터벌로, 레귤러 인터벌로 해야 됩니다. 보통은 20에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뭐 ACT도 마찬가지고, 코아뷸레이션에서 ACT도, 그 다음에 ABGA나 뭐 이런 것들도 그 결국에 20에서 보통 30분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이제 레귤러한 인터벌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컨티뉴스하게 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보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랩 검사 ABGA의 한 90% 정도밖에 정확도가 없습니다. 되게 높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ABGA는 가끔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를 하더라도, 그래서 해외 가서도 봤을 때도 컨티뉴스하게 측정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ABGA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이제 확인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레코드가 이제 계속 이제 적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아날라이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런 거 관련돼서 이 그 다 타임라인으로 그 타임 시간에 맞춰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다 작성을 하는 것도 이제 다 클래스 1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그 어떤 차팅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뭐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차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또 다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팅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그 타임라인, 즉 적정하게 지켜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차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제 해외나 뭐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그 다음에 영국과 이제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클리니컬 레지스터리 같은 거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아예 뭐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는 숨기기 급한데 해외는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해외 사례는 많이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임프루먼트 되고, 그 퀄리티가 이제 더 증가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보고가 돼야 되고, 이게 저장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만든 CPB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에다 이제 퀄리티를 임프루먼트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차피 펌프라는 거는 이 CPB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다 해외에서 어떤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즘은 더 많은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뭐 계속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계속 그거에 맞춰서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라인의 프레셔, 결국에는 이제 음압을 측정을 이제 비너스 라인에서도 압력을 측정하러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 이제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 할 때 VABD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드레인을 더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원래 사이폰 이펙트를 보통 해서 이제 그 환자의 테이블 높이와 리저버의 이제 이제 바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높이 차이를 이제 그 사이폰 이펙터가 적정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드레인 자체가 그 사이폰 이펙트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베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마이너스 음압을 걸어서 이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비너스에 대한 압력을 측정을 하라고 이제 리커멘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나는 이제 음압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너스 라인이 이제 환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백큐을 해서 이렇게 이제 VABD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압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뭐 라인이 이렇게 박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여기 이제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음압이나 아니면 0 이하로 걸려야 되는데 양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까지는 혈액이지만 여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양압에 의해서 비너스 라인으로 이제 이 메시브 에어가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압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음압이 형성이 그러니까 음압이 형성이 되는지 눈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소리. 이렇게 뭐 음압이면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압을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 주기적으로 이제 그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어떤 스레이를 조작을 했을 때 그게 되는지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모니터링에서 클래스 이제 원입니다.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거는 꼭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좀 스스로 좀 자기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